이 텍스트는 시가 아니라 시적 산문입니다. 시로 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2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의 텍스트는 어느 날 아침 이슬입니다. 먼저 이 텍스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슬, 마리아 아파나시예브나 가라추크. 아침이었어. 전쟁이 났다는 무서운 소식을 들은 건 풀잎에 맺힌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이라니. 풀잎이며 나뭇잎에 송알송알 맺혀있던 이슬 방울들. 그날 아침 예쁘게 반짝이던 그 이슬 방울들이 전쟁터에서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어. 자연은 사람들의 불행 따윈 관심 없다는 듯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태양은 밝게 빛나고 내가 좋아하는 캐모마일은 온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고.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텍스트는 시가 아니라 시적 산문입니다. 시적 산문은 지난번에도 한 2차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문이라고 해도 아주 시적인 느낌을 주는 거. 마치 산문시 같이 읽히는 것. 이것을 가리고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 의도로 오늘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슬은요, 물론 임의의 제목입니다만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문학이죠. 먼저 인터뷰한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201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2번 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사람 책들이 우리 국어판에 많이 나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이 국어판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표지를 준비했습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근데 전쟁을 하면 가장 제일 큰 피해자는 여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속전속결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옛날 전쟁은 2차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서 전쟁은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외면한다. 폭행, 성폭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힘없는 여자들이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이죠.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 독일 영국 전쟁, 독일 프랑스 전쟁, 그리고 가장 치열한 게 독일 소련 전쟁이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었죠. 이것을 독소 전쟁인데 서로가 전쟁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1941년 6월 22일 여름 때였습니다. 이 전쟁을 독소 전쟁인데 처음에는 소련이 엄청나게 밀리고 패배를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독일이 힘이 붙이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됐죠. 이 독소 전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6월 23일이나 24일에 소련 전역의 그 사람들, 국민들 다 내가 소식을 전해 듣는 거죠. 이거 아주 국가적 위기니까. 그때 이 전쟁이 끝나고 한 40년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여자들 한 200여 명을 인터뷰를 합니다. 누가요? 다큐멘터리 작가 혹은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고 하는 여성이. 그래서 한 40년 전에 일을 이렇게 한 200명 넘는 여자들에게 일일이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짜집기를 해서 마치 영화의 편집을 하듯이 짜집기를 해서 책을 만들어낸 게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인데 우리 구역판만 해도 한 60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조금 두껍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부터 목소리 소설이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담은 그 사람들이 인터뷰 내용이 바로 목소리, 생생한 증언이란 뜻에서 목소리 소설인데 사실은 소설은 아니거든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절대 소설은 아니에요. 소설처럼 읽히는 증언 내용. 소설은 아니고 실제로는 비유적 표현이고 기록문학이다. 기록문학 작가로서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런 것들 책들을 내서 결국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문학평론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문학 작가들은 몇 번 받았어요. 처칠도 그 해고록이 기록문학이거든요. 일종의. 처칠도 해고록을 써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게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학평론가는 제가 문학평론가인데 못 받았다 하니까 조금 서운하다. 문학성이 떨어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벨라루스인입니다. 물론 러시아를 모국으로 사용을 합니다만 벨라루스는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폴란드, 남쪽의 우크라이나 그 틈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나라죠. 벨라는 하얀이라는 뜻이고요. 루스는 러시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는 벨라루스를 백러시아라고도 하기도 했습니다. 미인들이 많다고 해서 뭐 유명한 나라죠. 벨라루스가. 그리고 샤라포바라고 하는 미녀 테니스 선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도 벨라루스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언을 담은 사람은 마리아 아파나시에브나 가라추크라고 하는 뭐 작가도 아닙니다. 인터뷰를 응한 사람에 불과해요. 독소전쟁이 발발된 지 40여 년 후에 인터뷰한 여성인데요. 독소전쟁 발발할 무렵에 이제 막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전쟁 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 만 20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의사로서 군의관으로 독소전쟁에 참전해서 용케 살아남아서 전쟁 끝나고 한 40년 후점에 한 60살 내지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이에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와 인터뷰를 하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이어서 제가 이것을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소양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아까 우리 낭독자가 읽었지만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적 산문이에요. 아침이어서 전쟁이 났다는 무서운 소식을 들은 건 풀잎에 맺힌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이라니. 풀잎이며 나뭇잎에 송알송알 맺혀있던 이슬방울들. 그날 아침 예쁘게 반짝이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한 날. 아마 6월 23일이나 4일 정도 되겠죠. 그날 아침 예쁘게 반짝이는 그 이슬방울들이 훗날의 전쟁터에서 문득문득 떠오르곤 해서 자연은 사람들의 불행 따윈 관심 없다는 듯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태양은 밝게 빛나고 내가 좋아하는 캐모마일은 온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고 태양은 밝게 빛나고 아침 미술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1970년대 초반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누구? 김민기가 얼마 전에 죽었죠. 김민기의 그 아침 이슬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데모할 때 가장 많이 불리던 노래고 원래 자기가 부를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양희은이 부르려고 노래를 주니까 갑자기 안에 인기가 크게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불렀던 강변에서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전혀 인기가 없었는데 송상식에게 부르게 하니까 또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지고 내 고2 때 3때 1974년 75년 때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였어요. 강변에서가. 그런데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노래라기보다도 하나의 국민 시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독자들이 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운동권 가요가 됐는데 자기는 그런 의도 없이 지었습니다.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언덕을 넘는데 그냥 쓰러졌어요. 만취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공동묘지야.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 이슬이 막 풀잎마다 맺혀 있어. 그리고 아유 내가 잔 데가 공동묘지였네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예술적인 어떤 뭔가 영감이 발동해서 지은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양희은을 부르고 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는데 1975년 긴급조치 때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왜? 묘지 때문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묘지 한 마리 때문에 이 부정적인 단어가 국민 정서에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 죽음이니까.
이것 때문에 데모에 이용된 노래라서 금지곡이 아니라 묘지라고 하는 때문에 바로 이 글에 나오는 태양은 밝게 빛나고 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1976년에 가장 무더울 때 8월 초에 3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도 대구에서, 대구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분지거든요. 그 훈련을 받고 하루 종일 훈련 받고 이제 해질녘에 기대를 하는데 200명 학생들 숫자가 많았어요. 그 학군단으로 3주를 훈련을 받았는데 이 안에 그 교관들도 안쓰러운지 마지막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운동권 가요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관이 훈련받는 학생들에게 부르게 한 겁니다. 금지곡이란 말은 방송 금지곡이라는 뜻이지 뭐 군인 훈련 받다가 뭐 금지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뭐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게 하냐?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실은 일진이. 우리 굉장히 그때 그 고생했거든요. 그때는 운동권 가요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교관들도 훈련 중에 부르게 했다. 아침 이슬은 뭐냐? 아주 곱게 미화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적 산문으로서 어느 날 아침 이슬이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은 다 미화법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의 뭐라 할까? 맺힌 거. 마음속에 맺힌 김민기는 마음에 알알이 맺힌 서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서러움 모두 버리고 이 말은 서러움을 떨쳐버리고 저 거친 강야를 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 거친 강야가 바로 상가 희망의 여지, 그리움의 녹지 이런 개념인데 요 시적 산문에서는 캐모마일 이라는 말은 요즘 꽃이거든요. 캐모마일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이다. 캐모마일의 피다 하는 것은 꽃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 보통 차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커피 싫어하는 사람은 캐모마일 차를 마시거든요. 커피는 마시면 사람에 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만 뭐 나는 한 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나 잠들 때 잠 잘 오게 하는 차가 캐모마일 차다. 뜻은 뭐냐? 역경속의 힘입니다. 역경속의 힘. 그러니까 캐모마일 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 지금 우리가 시련과 역경 뭐 이런 것을 당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것을 극복을 할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독소전쟁을 조국전쟁이라고 했어요. 또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조국전쟁. 나폴레옹 전쟁을 그냥 조국전쟁이고 독일 히틀러와의 전쟁인 독소전쟁을 대조국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대조국전쟁, 큰 조국전쟁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리라.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징물이 캐모마일 꽃이었다. 그러니까 김민기의 아침 이슬에 나오는 저 거친 강야에 해당되는 향과 희망의 여지, 그리움의 녹지와 같은 개념으로서의 시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베틀라나 노벨 문학상 작가, 기록문학의 작가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나오는 한 3분의 1페이지 분량되는 산문, 그러니까 정은 내용, 인터뷰 내용을 한 600 몇 페이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내가 뽑아서 여러분에게 시적 산문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해설을 달아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또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유튜브 강의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해설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느 날 아침 이슬 마리아 아파나시예브나 가라추크. 아침이었어. 전쟁이 났다는 무서운 소식을 들은 건 풀잎에 맺힌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이라니. 풀잎이며 나뭇잎에 송알송알 맺혀있던 이슬 방울들. 그날 아침 예쁘게 반짝이던 그 이슬 방울들이 전쟁터에서 문득문득 떠오르곤 했어. 자연은 사람들의 불행 따윈 관심 없다는 듯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어. 태양은 밝게 빛나고
내가 좋아하는 캐모마일은 온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고